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오프닝만 네 번째 새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려고 하면 자꾸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자꾸 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지금 약간 시작부터 기운이 빠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소음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또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방송은 제가 엄마 집에 갔다 온 일정이 있어가지고 엄마 집에 가기 전에 미리 녹음이랑 편집을 좀 해놓고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엄마 집에 다녀왔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최근에 뭔가 지난 일주일을 훑어보는 방송을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저의 소소한 일상에 무슨 일이 있었나 달력을 한번 보려고 해요.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2월 19일부터 한번 볼게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합창 연습을 하는 장소인 책방골의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몸살 기운도 있고 해가지고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대화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평일 낮 시간대여가지고 대청소 참여 인원이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나가보자 싶어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아니, 내 집도 지금 내 정신 상태랑 좀 비슷하거든. 그래가지고 쓰레기 정리도 한참 안 해가지고 좀 많이 쌓여 있었고, 막 여기저기 정리도 안 되고 더러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꼴 청소하러 간다고 이게 나댈 일인가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뭐 어떤 약속이든 간에 5분, 10분 전에는 미리 도착을 하는 편인데, 예상보다 조금 늦었어요. 이게 우리 집 청소하고 가느라 한 5분 정도 늦게 갔는데, 대청소에 참여하는 인원이 4명, 그리고 책방지기까지 해서 5명. 갑자기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언니 네트워크 아는 언니를 활동을 한 지가 이제 겨우 1년이 안 됐고, 그리고 책방골 안에 어떤 물건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함부로 막 건들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활동 기간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물건을 꺼내서 이게 뭐다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그거를 버리거나 먼지를 닦거나 뭐 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 3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갔는데 2시간 반 정도 만에 그래도 눈에 띄게 많이 정리를 했고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다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들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밥까지 먹고 헤어지자 이제 뭐를 먹을까 하다가 누군가가 피자 소리를 내었어. 근데 저 피자를 진짜 엄청 좋아하잖아요. 모두의 동의에 의해서 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 5명이어가지고 레귤러 이런 거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라지로 2판을 시키자 했는데 사실 저는 라지 한 판도 혼자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질리지만 않는다면. 근데 일단 다 같이 먹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있던 맥주도 꺼내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나 하고 나면 남은 물품들이 전부 책방골로 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꾸 뭐가 쌓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먹어서 없애자. 그리고 이제 청소하다가 나온 물품 중에 주인이 확인이 된 거는 주인 이름을 적어서 찾아가세요라고 했고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쓸 사람 있으면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은 한쪽에 어디 놔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의가 된 것들은 잘 나눴어요. 저는 그 안에서 퓨즈 서울 반소매 셔츠를 하나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미루던 게 있었는데, 자동차 종합 검사를 하라고 알림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바로 코앞에 바로 내일 하세요, 모레 하세요 이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계속 미룬 거예요. 근데 문득 날짜를 보니까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계속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검사소에 간다고 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에서 가까운 날짜들은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몇 번 해봤으니까 날짜를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금방 예약이 다 차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미루다 보니까 생각도 미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금 생각났을 때 빨리 해야지 하고 날짜를 봤더니 제일 빠른 게 3월 18일. 네, 저는 그나마 지금 백수라서 평일 시간대가 가능하잖아요. 주말은 진짜 빨리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3월 18일 오후 시간으로 예약을 했는데 상암동 검사소로 갑니다. 네,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3월 20일이 제일 빠른 날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아마 고용센터에 출석 인정을 가는 날이라 가지고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암동 검사소를 찾아보니까 제일 빠른 날짜가 18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상암동이냐? 자,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상암동에는 뭐가 있다? 어로드 커피가 있다. 그냥 차 검사만 받고 오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김에 뭐라도 좀 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상암동으로 예약을 했고, 그렇게 저는 54,000원을 검사비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아, 내 돈. 제가 지지난주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유지비가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자차를 소유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이너스만 안 치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허용하지 않았는데 제 차를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부정적이다. 갑자기 뭐 화가 나는 일이 또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저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성립된 분들은 당연히 그냥 말만 하시면 제가 기꺼이 태워드립니다. 다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만 이제 제 차에 엉따, 엉쿨 이런 것들이 없고 좀 지저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태워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라도 갑시다! 그리고 제가 퀸즈 아이 얘기만 하면은 또 우울해지는데 이번에는 밝은 소식입니다. 전 퀸즈 아이 멤버였던 현영이가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뮤지컬을 하게 되어서 현영이 첫 공연을 예매를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보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영이 캐스팅 일정이 3월 2일, 3월 3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이렇게 5번인데, 사실 저는 공연이 이렇게 많으면 첫 공, 막공은 반드시 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 현영이 첫 공연이 저희 합창단 OT 날짜랑 겹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OT를 갔다가 중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현영이 첫 공연인데 내가 꼭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러 왔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배현영 하트 이렇게 풀카도 만들었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현영이 회차 5번을 다 가려고 했는데 공연이 진행되는 그 주간이 되게 시간을 맞추기 힘든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공연만 예매를 했고요. 3월 8일은 또 여성의 날 행사가 각 지역에서 열리고, 저도 아마 어디로 가느냐를 못 정했을 뿐이지 어디 한 군데는 꼭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어쩔 수 없이 제껴놨고, 그리고 현영이 마지막 공연인 3월 9일 일요일도 우리 아는 언니들 일정이랑 완전히 좀 시간이 겹쳐버려서 못 갈 수도 있는데, 첫 공연이 너무 좋으면 또 가고 싶어지겠죠. 저는 이렇게 5번을 다 못 가지만 혹시 뮤지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Apro, A, PRO, 0301, A프로에 들어가셔서 이상한 나라의 아빠를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영이 공연 보고 와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되면 뭐 또 후기를 간단하게라도 추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배현영 배우의 3월 2일 첫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그 3월 2일 현영이의 첫 공연은 저도 이 공연 자체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새 현영이의 대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면서 와, 연습하느라 진짜 고생했겠다 싶으면서도 뭐 노래, 춤, 대사, 표정 연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가지고 역시 우리 현영이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영이 말로는 뭐 한 부분을 틀렸다는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모든 씬이 다 자연스럽고 좀 현영이 특유의 그 밝은 에너지가 굉장히 잘 표현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도새 캐릭터랑 너무 찰떡이었어요. 근데 이 뮤지컬 내용 자체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목부터 아빠잖아요. 저한테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뭐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배우님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시길래 현영이를 기다리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사실 실외로 나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좁은 복도에서
현영이랑 우리 팬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미니 팬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현영이가 저 딱 보자마자 언니 어떻게 왔어요? 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뭐 오늘만 오냐 아니면 다른 날 또 오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 중간에는 못 오고 막공 때 올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손에 들고 있던 틴케이스를 열면서, 아 원래 우리 팬들 오면 주려고 포카를 뽑아놨는데 이게 배송이 아직 안 왔대. 그래가지고 포카 대신에 손편지랑 증명사진을 준비를 해서 왔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현영이가 이걸 하나하나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이랑 개별적으로 인사를 다 하고 나서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뭐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들 똑같았어. 그동안 현영이가 별달리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지냈어? 이 말이 동시에 다 나오더라고요. 아, 현영이가 공연을 하는 도중에 관객석에 아는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왜 공연하다가 아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순간 약간 그렇잖아? 근데 나도 사실은 좀 앞줄에 앉아 있었어가지고 왠지 현영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이상한 나라의 아빠 대사 중에 뭐 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팬들이 도도도도도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그거 여기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3월 7일, 8일, 9일 공연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뭐 혼자 가기 좀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같이 가요. 혹시나 제가 이메일 답장이 없으면 인스타나 트위터로 와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3월 4일 업로드라 가지고 4, 5, 6, 7, 8일까지밖에 기회가 없다. 그 안에 기회를 잡아라. 히미스타가 보여주는 뮤지컬 이런 기회 흔치 않다. 그래서 저는 현영이의 첫 공연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 3일 공연도 급하게 결제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3월 3일이고요. 공연 갔다 와가지고 느지막히 밥 먹고 지금 거의 업로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추가 녹음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3월 2일에는 오른쪽 좌석에 앉았었기 때문에 3월 3일에는 왼쪽 좌석에 앉아서 봤어요. 첫날 오른쪽에서 봤을 때 사각지대였던 부분이 왼쪽에 앉으니까 다 보여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역시나 같은 공연이라도 여러 번 보면 좋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첫날에 없었던 애드리브까지 해줘서 너무 재밌었고요. 3월 3일도 공연이 끝나고 나서 또 팬들이 기다리는 곳에 나와줘가지고 한참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곤약 젤리를 주고 왔고요. 두 번째 날은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밖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첫 공 때는 사실 비도 오고 인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어수선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비가 안 오니까 넓은 밖에서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현영이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랑 저는 사실 퀸즈 아이 보러 다닐 때도 팬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혼자 있었는데 처음으로 현영이 팬분들이랑 한두 마디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왠지 저분이 내가 트위터에서 알고 있는 그 현영이 팬분이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말을 조금 더 걸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일행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빨리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저도 현영이 보러 같이 갈 친구 구합니다. 네, 이상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배현영 배우 회차 공연 관람 후기였습니다. 끝! 그리고 26일 수요일에는 트친본과 함께 만화 카페에 다녀왔어요. 말 그대로 트친인데 이분 제 방송에서 한두 번 언급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Do You Know 충청 만화책 이벤트 했을 때 그 당첨이 된 거를 인연으로 해가지고 트위터 마팔이 되셨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실물로 실제로 처음 뵙고 그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만화 얘기 또 많이 했고, 그 후로도 트위터에서 뭐 서로 얘기하며 하트 눌러주고 막 그런 사이였는데 이분이 트위터에서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셨었단 말이에요. 이제 각자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은 만화책을 가져와서 바꿔보자. 그래서 내 거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서로 영업을 하자는 건데 그게 너무 재미있어 보였어.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화를 보는 취향이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은연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원룸인 이유로 종이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만화책은 다 엄마 집에 가 있고, 사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보다 만화책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만화를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취향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삐약삐약 출판사에서 나온 것만 다 가지고 있고,
옛날 출판 만화 시절에는 거의 그냥 대여점에서 빌려보고 이랬어가지고 만화책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만화책이 별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하면서 이제 슬쩍 관심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만화 카페에서 만나는 건 어떤가요? 라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오자마자 둘 다 언제가 괜찮냐 약속을 바로 잡고 실행도 바로 했는데 사실 우리는 만화 카페에 가서 뽕을 못 뽑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만화책을 수십 권씩 읽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만화책을 골라와 놓고도 만화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럴 거면 차라리 카페에서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 근데 그렇게 또 말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책을 이고지고 나와야 되고 카페라는 곳이 또 약간 한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마침 특친분께서 우리에게는 부천 만화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만화박물관에서 만나기로 했고 혹시나 우리 조각님들 중에서 만화 뭐 추천을 받고 싶다. 아니면 돌려읽기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만화나 읽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연락주세요. 같이 갑시다. 부천 만화박물관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을 거야. 사실 근데 저는 또 만화 카페 세대는 아니에요. 만화 대여점 세대고 만화 카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제가 웹툰을 많이 보고 있어서 만화 카페에 갈 생각을 아예 해보지 않았어. 그리고 왠지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만화, 내가 다시 읽고 싶은 만화 이런 것들은 만화 대여점에는 있지만 만화 카페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안 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각자에게 추천한 만화책은 뭐였냐. 사실 저는 청계영 작가님 책을 좀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추천도 해주고. 일단 제가 정말 좋아했다라고 생각하는 작가님이고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고 못 봐가지고 내용도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계영 작가님의 컴백홈 단편집이랑 언플러그드 보이랑 오디션이 있다면 그것만 싹 보고 와도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엄마 집에 가면 오디션이 있기는 한데 이게 엄마 집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다 싸서 들고 오기에는 또 저의 원룸에는 책을 더는 사다 나를 수 없는 정도의 포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보고 싶다고 해서 별달리 어떤 노력을 따로 한 것도 아니었던 게 맞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책방에 가는 거니까 겸사겸사 오랜만에 청계영 작가님의 작품을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정말 아예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알자마자 저와 특친분은 야 이거 책방으로서 자세가 글러먹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청계영 작가님의 책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 정말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부천 만화박물관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쯤이었는데 그때 갔을 때는 청계영 작가님 책이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부천 만화박물관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청계영 작가님 책이 한 권도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계획한 게 틀어졌잖아. 그리고 이제 만화 카페도 처음 가봤고 그리고 왜 책방 같은 데 가면 슬라이딩으로 돼가지고 밀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장이 있는데 이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가 서로한테 추천할 만한 만화책을 골라오기로 했는데 나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 실제로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저의 특친분은 저한테 추천하려고 생각했던 책을 바로 빼오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사리 박사님의 극락왕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극락왕생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놀랍지도 않으시겠지만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안예은 정규 3집 이응 안예은에 들어있는 도깨비라는 곡이 극락왕생을 모티브로 하는 노래라는 것도 앨범 발매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의외로 극락왕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도깨비 얘기를 하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그날도 했더니 제 특친분도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앨범이 나올 때 안예은에도 빠져 있었고 극락왕생에도 빠져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극락왕생 다 봤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최근 거는 좀 많이 못 봤거든요. 사실 한 100 몇 회까지를 봤고 사실 저는 만화를 보는 성향이 아예 완결이 되면 실물책으로 전권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연재할 때 보기는 봐요. 근데 가능하다면 완결까지 해서 한꺼번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극락왕생이 휴재 중이라서 제가 보던 데까지만 끊고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이게 휴재여서 못 보는 거랑 내가 보다가 끊고 싶은 데서 끊어 놨다가 다음에 휴재 풀렸을 때 연결해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치님이 뽑아오신 극락왕생 5권까지는 제가 다 본 내용이었고 다만 제가 오래되면 기억을 또 잘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정주행을 한다는 느낌으로 봤어요. 저는 뭐 좋아하면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상 트치님이 극락왕생을 들고 계신 걸 보니까 나도 빨리 뭔가를 추천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눈알을 빨리 돌렸는데 방금까지 눈에 안 보이던 약사의 혼잣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권을 빼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가져온 책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약사의 혼잣말은 책으로 본 게 아니라 애니로 봐가지고 책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애니가 재밌으면 원작인 책은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건네줬어요. 근데 둘 다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느려. 정말 만화책 한 권을 하루 종일 볼 기세였어. 여튼 그렇게 이제 각자 보기 시작했는데 그 만화 카페가 그렇다면서요. 누가 음식을 시키면 그 냄새를 맡고 똑같은 거를 주문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다는데 저희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캐러멜 팝콘 튀기는 냄새가 나서 둘 다 밥을 먹고 나갔는데도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처음에는 막 김치볶음밥을 먹니 떡볶이를 먹니 이랬었는데 그냥 들고 먹기 쉬운 핫도그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음료는 이용 금액에 기본 음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특친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책 보다가 잘까봐 커피를 시켰는데요. 그것도 괜한 걱정이었던 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3시간 요금을 끊었거든요. 근데 3시간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잠에 올 리가 있나? 트치님도 평소에 만화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없고 저도 오랜만에 만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다가 끊이지 않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희가 뽕을 못 뽑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차라리 카페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어쨌든 극락왕생을 간만에 또 처음부터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수다 떠느라고 극락왕생 1권도 다 못 읽고 왔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었는데 엄청 막 밀도 높게 보는 편은 아니었어서 그냥 언제 어떤 만화가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대강 흐름만 따라가는 느낌으로 봐왔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인물 같은 형태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옛날로 거슬러 가서 막 윙크, 밍크, 파티, 히트 코믹스는 소년지였는데 뭐 어쨌든 이런 만화 잡지 얘기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빈 작가님 데뷔 35주년 원화전을 한다고 하더라. 그때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해서 아마 트치님이랑 내년에 같이 갈 것 같아요. 제가 한참 만화를 많이 보던 때에는 이빈 작가님의 만화, MANA, 만화라는 작품을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빈 작가님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림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좀 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서 항상 락스피릿이 좀 느껴지는데 이빈 작가님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만화라는 작품은 귀신, 뭐 퇴마 이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상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림이 되게 좋았다 라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실 이빈 작가라고 하면 안녕 자두야 이 귀여운 그림체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이빈 작가님은 굉장히 멋진 극화체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그렇게 만화 카페에서 3시간을 알차게 수다만 떨다가 나왔는데 이제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나중에 시간 맞으면 정말 동네 친구처럼 종종 만나자 이런 얘기도 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엄청 가깝진 않아.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날짜 맞춰가지고 만나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는 트친에서 실친이 되었다. 번호 교환을 하였다. 그렇게 만화 카페에 다녀와서 이제 엄마 집에 갈 준비를 했어요.
2월 28일이 엄마 기일인데 언니랑 여동생은 일한다고 3월 1일에 내려온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혼자 28일 당일을 챙기러 다녀왔습니다. 27일에 미리 내려갔고요. 남동생도 일을 해가지고 원래는 집에 내려가면 그래도 남동생이랑은 밥 한 끼를 먹고 오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집에 내려가서 집안도 좀 둘러보고 제 만화책을 또 몇 권 챙기고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서 묵은 때를 좀 시원하게 벗겼는데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도 등미리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미리 기계는 경상도에만 있다. 이렇게 목욕탕에 다녀와서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요새 티맵이 길 안내를 좀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행길이라서 좀 잘 몰랐던 거라고 치더라도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길을 계속 알려줬어. 중간에 막 비닐하우스 줄지어 있는 농로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왜 차 쌩쌩 달리지 말라고 사람들이 정식 방지턱 말고 시멘트를 부어서 임의적으로 개인이 막 만들어 놓은 그런 방지턱이 있었는데 이게 멀리서 봐도 저걸 지나갈 수 있나? 저거 지나가도 괜찮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뾰족하고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쿠궁 하고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난 너무 놀랬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순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이 이런 거를 겪는 거라면 이렇게 뾰족하고 높은 방지턱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사람 심보가 너무 고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 자기들은 비닐하우스 나올 때 차를 안 써서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한데 여튼 그 이상한 길을 또 빠져나오니까 대구 3호선이 보여가지고 와 3호선 오랜만이다를 혼자 외치고 이제 저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던 마루님과 스탠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조 북성로 우동불고기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대구에 살 때도 친구들이랑 종종 가기도 했었는데 차를 가지고 가려니까 밥집이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상에 올릴 음식도 살 겸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스탠리가 저한테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원조가 맞냐. 그럼요. 저는 그 태창 주차장 골목에 천막이었을 때부터 가봤었기 때문에 그 집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마루랑 스탠리가 이제 먼저 가게 딱 들어올 때 어떤 아저씨들이 천막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궁금했대. 그래서 저 앉자마자 우동 각 한 그릇씩 하고 그다음에 불고기 대짜를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오랜만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보통 스탠리는 말수가 그리 많지 않아. 그리고 마루는 한 번 시동이 걸려야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냥 앉자마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셋이 굉장히 스탠리 1, 마루 2, 나 7 정도의 비율로 계속 별별 얘기를 다 했고 그리고 우동 불고기를 다 먹고 놀다가 이제 엄마 상에 올릴 불고기를 사고 이제 카페로 이동을 하자 했는데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카페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주차장이 있는 카페만 검색을 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엄청 깨끗하고 좋은 데를 갔단 말이에요. 사실 주차장 있는 카페를 쉽게 찾아가려면 스타벅스를 가면 되는데 스벅은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제 차를 타고 이제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카페로 이동을 하는데 동대구역도 너무 오랜만이고 반가운 거야. 그래서 셋이 타고 가는데 내가 동대구역 오랜만이다. 혼자 신나가지고 막 이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나한테 네 향수병인 것 같다면서 빨리 다시 대구로 내려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구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구 친구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면서 서울에 막 문화시설 같은 것도 많고 누리려고 하면 누릴 게 굉장히 많은데 나는 다 귀찮고 서울이 너무 심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너 그거 향수병이라고. 하지만 난 대구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카페에 들어갔고 사실 저희가 만나기 전에 저하고 마루님이랑은 할 얘기가 하나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둘 다 너무 정신을 놓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정신 차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외국어를 공부하면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요즘 대충 느낌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거의 손 놓은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마루님하고 제가 처음에 숑즈라는 걸 만들었을 때 둘 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하면 할 것 같다.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리스트 안에 일본어 공부가 있었거든요. 저도 영어는 생각조차 안 할 때였으니까 할 거라면 일본어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숑즈가 지금 노래를 한 곡 같이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놨고, 그 뭐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저스트 댄스가 발음이 안 돼요. 저스트 댄스도 정말 가끔이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외국어를 할 차례가 왔다. 근데 사실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을 안 했으면 일본어를 하자고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영어, 그리고 마루는 일본어, 그리고 스탠리는 스페인어, 이렇게 각자 공부를 할 영역이 정해진 거야. 근데 굳이 스탠리까지 끌어들인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감시자가 필요하다. 이거를 마루님이랑 저랑 둘이 하다 보니까 또 어영부영 하는 거야. 근데 스탠리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뭔가 규칙적으로 이런 걸 시키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스탠리가 나 오늘 스페인 공부 이 정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동달을 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스탠리가 굉장히 저항이 심했는데 그래도 결국 셋이 서로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단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딱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엄마 집에 하루 더 있다가 오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도 막 휴일이 끼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진행이 되진 않았어. 근데 사실 저희가 말할 때 3월 4일부터 하자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1, 2, 3 동안에는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지 시험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또 변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탠리가 저한테 되게 놀라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미는 우리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옛날에 경험했던 얘기들 이런 거를 들으면 너무 옛날 사람 같아.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제가 살았던 곳이 진짜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이라고 하는 곳이고 내가 봤을 때는 한 20년은 더 옛날에 사는 그런 기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살고 있는데 1980년대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막 2020년인데 2000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나마 나는 막 서울이고 부산이고 막 공연 보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바깥 세상에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을 해도 나는 뭐 거의 한 60살 할머니 느낌인 거야.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희미는 말하는 스타일이 너무 올드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실제 그게 제가 웃기려고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겪었던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옛날 이야기 같은 거야. 제가 이름을 개명한 이유도 제 위에 세대들이 썼을 법한 이름이었었기 때문에 개명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게 놀다가 친구들이랑 한 10시쯤에 헤어지고 그리고 제가 집에 다시 들어갔더니 11시쯤 됐더라고요. 남동생이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추석 때 그 여동생 집에 저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남동생한테 야, 너 오는 김에 집에 있는 키보드 그 건반 좀 챙겨와라 했었는데 여동생이 챙겨오라는 물건은 챙겨오고 제 거를 안 챙겨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합창 연습을 하는데 음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혼자 맞춰보려고 만나는 김에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합창도 끝났고 그 시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 피아노 못 쳐.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해보는 것 뿐이지 못 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동생이 저한테 그거 가져간다 그랬지. 들고 가라. 이러는 거야. 아니 그때 추석 때 갖다 줬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들고 왔을 건데 지금은 이미 흥미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아 약간 내한테는 짐이니까 빨리 들고 가라. 이런 말투인 게 좀 짜증났고 그래서 가져와도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이 키보드를 챙겨왔는데 아직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원룸에 놔둘 자리가 없어. 근데 또 이 키보드가 뭐냐 하면 제가 아직 엄마 집에 살 때 이제 우유를 정기적으로 받아 먹었었는데 그때 받은 사은품이에요. 장기적으로 몇 년을 계약을 하면 사은품을 주는데 그때 엄마가 손가락 운동을 한다고 피아노를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칠 줄을 몰라가지고 건반 하나하나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써놨었어요. 근데 진짜 오래된 건데 이거를 제가 가지고 나오기 전에 연결을 해보니까 소리가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내가 안 가지고 나오면 남동생이 그냥 버려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사실 이 키보드를 한 4, 5년쯤 전에 한번 버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버리기 직전에 한번 쳐보자 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린 게 있었거든요. 뭐 제목도 버리지 못한 사은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근데 여전히 지금 4, 5년 후에도 이걸 못 버리고 있었고 왠지 얘는 영원히 나랑 함께 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 나 얘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집 정리를 해서 키보드를 놔둘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엄마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다시 저의 공간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고 28일 아침에는 혼자 엄마 제사를 간단하게 지내고, 그날도 사실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간만에 엄마 집에 왔더니 아빠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못 나갈 것 같다 해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뭐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제가 그냥 좀 쎄한 거를 잘 느끼는 세이더가 있기도 하고 아빠가 그냥 몇 마디 말만 해봐도 상태가 안 좋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전날도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을 아빠랑 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라고 하니까 좀 약간 섭섭해하는 게 조금 있었어가지고 제가 뭐 아빠랑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상하게 아빠랑 밥을 한 끼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날은 못 먹었으니까 28일 아침에 근데 그날도 사실 같이 먹진 못했어요. 따로 먹었는데 아빠가 밥을 먹을 동안 제가 말동무를 했죠. 그 아침에 이제 엄마 제사상 차려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있다가 아빠가 아침 운동을 하고 들어왔길래 또 밥을 차려주고 그리고 아빠 밥 먹는 동안에 집안 정리할 거 있나 이렇게 좀 둘러보고 그리고 엄마가 키우던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어항도 좀 씻어주고 아니 근데 어항이 제가 어항 청소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엄마 집 갈 때마다 씻어가지고 물 새로 받아주고 밥 주고 이러고 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이끼같이 물때가 새파랗게 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청소솔로 빡빡 씻어가지고 물 새로 받아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이제 난 이제 집에 간다 하고 이제 가방을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아빠가 저 배웅하러 나와가지고 다음 달에 또 올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다음 달 돼봐야 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엄마 모셔져 있는 봉안당에 가서 딱히 뭐 할 말은 없잖아요. 할 말이 있어도 이제 속으로 하겠지. 이제 봉안당에 가면 가끔씩 밖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속으로 했고 한참 앉아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엄마 집으로 내려갈 때는 김천으로 들어갔었는데 올라올 때는 이제 봉안당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구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톨게이트 비용이 다른데 위치상 구미가 더 멀기 때문에 톨비도 한 1,000원, 2,000원 정도 더 나온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 동네에서 LPG 충전을 만땅을 했거든요. 정말 역시나 엄마 집이 있는 그 동네가 LPG 단가가 제일 쌌다. 그래서 지금 LPG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쌀 때의 서울 가격이랑 비쌀 때의 시골 가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던 2022년 2월 28일은 좀 추웠거든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고 근데 3년 후 2월 28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정말 기후위기라는 게 너무 체감이 됐고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라던데 제가 진짜 일회용품 안 쓰고 쓰레기 덜 만들고 뭔가 전부 최소한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저도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선풍기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벌써부터 올해 여름이 조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선산휴게소를 지나오게 됐는데 엄마가 선산곱창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입맛이 없거나 밥하기 귀찮거나 그러면 저한테 선산곱창 3인분만 포장해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고기를 잘 안 드셨는데 뭔가 그 살코기보다는 내장 쪽을 조금 좋아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선산곱창은 곱창 자체도 맛있어야 되지만 김치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선상곱창집이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선상곱창집이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에 찾아봤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파주? 거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 막 먹으러 갈 건 아니고 나중에 엄마 집 내려갈 일 있으면 그때 한번 포장을 해서 오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북성로 우동 불고기를 또 산 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엄마 집으로 들어갈 때 뭐 좀 사갈까 이러면 엄마가 그 불고기 그거 좀 사왔나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엄마는 막 고기 이런 느낌보다는 불냄새 나는 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북성로 우동 불고기가 불에다가 막 이렇게 해주는 거라 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걸 또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를 이제 엄마 상위에 올려놓고 한참 뒤에 다시 데워서 먹었더니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네, 당분간은 이거는 그만 먹어야겠다. 또 먹고 싶을 때가 있겠지. 아니 근데 엄마 봉안당에 갔다가 서울에 간다고 이제 티맵을 딱 찍었을 때 구미부터 서울 양재까지 쭉 가는 경로로 4시간이 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달리는 중간에 경로 변경을 하더니 충주로 빠지래.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직진으로 달릴까 했는데 양재까지 쭉 가는 길이 막히니까 경로 변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티맵이 하라는 대로 충주에서 빠졌어. 근데 처음에는 고속도로로 계속 달리다 보니까 엉덩이를 뗄 여유가 없다가 충주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신호대기 때 엉덩이를 뗄 수 있게 되는 게 좋더라고. 근데 그 좋은 것도 아주 잠깐. 고속도로에서 막 100km, 110km 이렇게 달리다가 시내도로로 들어오니까 50km, 60km 제한인 거야. 정말 제일 빨랐던 게 80km라 가지고 좀 약간 속이 터지죠. 그리고 이게 달려도 도착 예정 시간이 계속 2시간이 남은 거야. 근데 또 경기도에 들어설 때부터는 아예 달리지도 못해. 경기도는 원래 좀 많이 막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막 너무 막히네 하고 시계를 봤더니 딱 막힐 시간이긴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나왔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참 또 미루미의 뒤늦은 반성을 해보았다. 근데 저는 뭐 시간이 되게 급한 상황만 아니면 길이 막혀도 그냥 노래 부르면서 잘 가는데 이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의 차량 MP3에 노래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집에 와가지고 한번 열어보니까 제 MP3에 있는 노래를 한 바퀴 다 돌리면 16.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들으면 뒤에 있는 노래는 거의 못 듣는다고 봐야 되는데 27일, 28일 운전을 총 13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뒤쪽에 있는 노래를 듣게 된 거야. 가나다 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가 좀 뒤에 있는데 아디오스 오디오 노래 중에 이밤에라는 곡이랑 산울림 노래 커버한 화초라는 노래랑 그리고 아디오스 오디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옵스 나이스의 It Yourself라는 세 곡이 연달아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놨는데 거의 뭐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길이 막히고 있었지만 그 노래들을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티맵이 이상한 대로 저를 유도했는데 이거는 사실 티맵 문제라기보다 거기가 판교 쪽이었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나가는 길이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를 해놓던가 바닥에 뭐 유턴 표시가 흐릿하게 있긴 했는데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이 표시가 원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사 때문에 해놓은 건지도 모르겠고 차를 돌릴 만한 공간도 없어서 내가 들어온 길을 후진으로 다시 나가야 돼. 근데 그 길 자체가 엄청 좁고 경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으로 천천히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아니 공사를 하면 공사 내용을 제대로 적어서 알림판을 세워놓던가 주차 금지만 잔뜩 붙여놨길래 왜 여긴 왜 이러지? 이렇게 하고 난 들어갔던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제가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도로에 안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위협하는 용도로 하이빔을 쓰는 차를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보통 상향등은 위험을 알려주거나 뭔가 주의하라는 용도로 좀 잘 쓰는 편인데 제가 이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길이 또 많이 막혀서 도로 위에 그냥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이 우리 앞에 버스가 차선 2개를 물고 대각선으로 멈춰 있었어가지고 그 뒤에 차들이 아무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저의 옆 차선 뒤쪽 차가 자기 앞에 차에다가 대고 하이빔을 계속 쏘는 거야.
크락션 경적을 막 울려가면서 빵빵! 와,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지는 가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한참을 난리를 치다가 버스가 빠지면서 다들 움직이게 됐는데 그제서야 상향등을 끄고 지 갈 길을 가더라고. 와, 나는 진짜 운전하면서 별의별 미친놈을 다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역대급이었어. 근데 이게 나를 위협한 건 아닌데 이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을 한 거니까 안 그래도 오늘 운전하면서 진짜 별일 다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아, 인간 환멸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왔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한 번 일이 꼬였습니다. 사실 차가 밀리는 거야 항상 있는 일이니까 좀 그러려니 했고 다시 제대로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관악구에 거의 다 왔어. 내가 아는 길이야.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한 번 있는데 거기가 진짜로 제가 끼어들기를 할 수조차 없게 빡빡하게 밀려 있는 거예요. 깜빡이를 켜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티맵이 여기서 또 일을 제대로 안 했어. 나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직진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약간 이 길이 오랜만이라서 한 번 더 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리니까 티맵이 가라는 대로 직진을 했어. 근데 원래 빠졌어야 되는 오른쪽 길을 한 100m, 50m 정도 남겨두고 아 저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50m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직진을 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 그렇게 저는 관악구를 바로 앞에 두고 금천구로 빠져버리게 되었고 톨비도 1,900원 더 냈어요. 아 이게 진짜 뭐 하는 건데 진짜. 그냥 평소에 가던 길로 갔으면 안 이랬을 텐데 중간에 갑자기 충주로 빠지라고 할 때부터 이게 다 꼬인 거야. 아, 이래가지고 제가 MBTI S입니다. 익숙한 걸 좋아하죠. 어쨌든 결국 1시간 반 넘게 밀려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이래서 제가 원래 장거리 갈 때에는 새벽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도로 위에 차가 없으니까 차선 변경이 되게 쉬워. 그래서 여동생 집 갈 때도 그렇고 엄마 집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새벽에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늑장을 부렸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는 교훈을 새삼 또 얻고 이제 집에 왔더니 쓰러지겠다 진짜. 그래서 밥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김치 짜글이를 배달시켜서 먹었고 또 이제 남동생이 사둔 대용량 꾀돌이 과자를 제가 소분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걸신 들린 것처럼 한 주먹씩 이렇게 때려 넣었어요. 근데 확실히 과자를 먹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 사실 제가 이상하게 엄마 집에만 가면 밥을 먹어도 좀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배도 빨리 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봉안당에 갔다가 서울에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프긴 했어. 근데 제가 조수석에 간식을 따로 준비를 못 해놔가지고 그 순간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노브랜드 저소음 버티컬 마우스를 사러 갔다가 판 초콜릿, 밀크 초콜릿을 하나 사왔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또 이제 길 막히고 길 잘못 들어서고 하면서 1시간 반, 거의 2시간을 더 공복으로 버텼다 보니까 저는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는 사람이라서 계속 열받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녹음을 하는 이 순간에도 관악구 앞에서 금천구로 빠졌을 때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열받아. 티맵 진짜 일 좀 해라.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티맵이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됐나 확인을 했는데 가장 최신판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아 진짜 열받네.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장거리 갔다가 서울로 돌아올 때 보통 서초구 양재 IC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한속도 110km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나는 그 양재에서 110km를 밟아본 적이 없어. 이게 막힐 시간이 아닌데도 거기는 늘 막혀있어.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간도 많고 차도 많고 언제 한번 진짜 이 나라를 전체로 들어 올려서 한번 흔들어가지고 전국 인구를 평준화시켜야 돼. 여튼 그렇게 이제 모르는 동네를 오만상 드라이브를 하다가 겨우겨우 아는 위치까지 들어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동네를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가는 데만 가고. 그래가지고 막 동네 식당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바로 직전 회사에서 점심 회식으로 자주 갔던 초밥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른 지점이니까 여기도 맛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초밥집이 맛집이라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또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집에서 걸어가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주차장도 있고 본점 신관 이렇게 적혀 있던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튼 그렇게 이번 주도 어떻게 지나갔고 최근에 저의 일상인 영어. 근데 확실히 토익 시험을 치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영어에 익숙해지겠다라는 느낌으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언어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공부를 하는 타입은 아니고 익숙해지는 타입이거든요. 일본어도 그랬지만 제가 막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막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타쿠라서 그냥 자연스러웠던 건데 영어는 사실 제가 영어권 오타쿠는 아니다 보니까 단어를 발음하고 문장을 읽고 이런 것들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우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나는 공부하는 방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의 목적이었던 토익을 볼 생각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 혹시 토익 시험 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해 안에 보세요. 내년에 토익이 개정이 된대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원래 토익 파트 1도 10년 전에 개정을 하면서 원래 10문제였던 게 6문제로 줄어든 거고 그리고 뭐 독해도 문항수가 바뀌었다 그랬나? 여튼 개정할 때마다 조금씩 바뀐대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영어가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시험은 안 치고 싶더라고요. 저는 시험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현영이 뮤지컬 예매한 얘기는 해놓고 송은이 김숙 얘기를 빠뜨릴 뻔했는데 3월 15일에 보그 리더 2025 우먼 앤 워크 토크 세션에 송은이 김숙 언니들이 나오십니다. 이번 보그 3월호에 은희 언니랑 수기 언니가 광대라는 컨셉으로 촬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토크인데 저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매를 해놓았고요. 지난번에 어로드 커피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서로 초면이었으나 그날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친구가 된 그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은 날 제가 스페인 책방에서 열리는 글쓰기 관련 워크숍을 입금을 해놔가지고 3시에 그 스페인 책방 워크숍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그리더 토크가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희 언니, 수기 언니를 보고 여유 없이 바로 스페인 책방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 네, 달력을 보니까 그렇네요. 아, 이제 할 얘기 다 했나? 덜 했어도 이제 1시간 넘었으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